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2기 중급반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Semi-Supervised Sequence Modeling with Crossview Training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CBT, 앞으로 저희가 크로스뷰 트레이닝은 CB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CBT 같은 경우는 라벨과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랭귀지 모델의 표현을 향상시키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이고요. CBT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크 러닝과 결합했을 때 특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인트로듀스는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양의 라벨링된 데이터로 훈련됐을 때 제일 잘 작동을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라벨을 붙이는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라벨링 되지 않은 예제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세미 슈퍼바이스드 학습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뉴럴 NLP에서 성공적인 세미 슈퍼바이즈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워드 벡터로 훈련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에 LM을 만들기 위해서 by LSTM 센텐스 인코더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문맥의 센서티브한 표현들을 슈퍼바이즈 모델에 통합을 한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워드 벡터와 이제 엘모입니다. 워드 벡터랑 엘모를 사용을 해서 많은 양의 이제 라벨이 붙지 않은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슈퍼바이즈드 NLP의 모델이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사전 훈련의 주요 단점은 첫 번째 학습하는 이제 표현의 학습 단계는 그 라벨링된 데이터의 장점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모델은 특정 작업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 있는데 셀프 트레이닝은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라벨과 원라벨드 데이터가 합쳐진 작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NLP에서도 효과적이었으나 이제 신경 모델에서는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뉴럴 시퀀스 모델에서도 잘 작동하는 새로운 셀프 트레이닝 알고리즘인 CBT를 제안을 하고요. 셀프 트레이닝에서 이제 모델은 라벨링된 예제에 대해서 이제 노멀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하든 이제 그런 식으로 노멀하게 학습을 하지만 라벨링하지 않는 예제에 대해서는 이제 셀프 트레이닝처럼 티처와 스튜던트 두 가지 행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티처 같은 경우는 예제에 대한 프레딕션을 만들고요.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 프레딕션을 학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셀프 트레이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모델이 이미 이제 티처가 만들어낸 예측, 이제 훈련되고 있는 예측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CBT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멀티뷰 러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인풋에 이제 다른 뷰들을 걸쳐 일관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스튜던트로서 전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아닌 CBT의 벡터 표현을 예측으로 바꿔주는 뉴럴 네트워크인 이제 억실러리 프로덕션 모듈을 추가를 하고요. 스튜던트로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각 스튜던트 예측 모듈의 인풋은 전체 인풋의 제한된 뷰에 해당하는 모델의 중간 표현의 하위 집합이에요. 그럼 이제 크로스뷰 트레이닝이 어떤 건지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예요. 이제 이쪽은 라벨이 붙은 예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쪽은 라벨이 붙지 않은 예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이제 요거 이제 먼저 라벨이 붙은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DI라고 붙어 있는 요 DL이라고 붙은 거는 이제 라벨이 붙은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을 받아서 이제 모델에 의해 생성된 클래스들의 아웃풋 분포입니다. 그리고 CBT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이 붙은 예제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표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다른 게 없으니까 금방 넘어가고
라벨이 붙지 않은 예제에 대해서는 먼저 프라이머리는 이제 티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먼저 인퍼런스 수행을 해서 소프트 타겟을 먼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억슬러리 프레딕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제한된 뷰들만 이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실러리 이제 모듈들도 각각의 이제 예측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뽑아냈던 프라이머리와 억실러리 모듈들의 예측들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일치하도록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D는 이제 확률 분포간 디스턴스 펑션이고요. 여기서는 쿨백 라이블러 디버전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트레이닝 하는 동안 이제 프라이머리 모듈 프레딕션 이제 요거에 대한 예측은 이제 고정이 되고요. 억슬러리 모듈을 학습을 하면서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개선되어 모델의 입력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측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유 표현을 기반으로 구축된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이 개선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여기서 공동으로 이제 그 로스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이 결과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최종적인 이제 로스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라벨이 붙은 예제에 대한 로스와 이제 아까 라벨이 붙지 않은 로스 두 개를 합친 토탈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SGD로 최소화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라벨이 붙은 예제의 미니 배치를 먼저 해서 이 로스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라벨이 붙지 않은 이제 미니 배치의 예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프레딕션 모델을 더 추가하는 것은 모델의 표현을 만드는 부분 대비 계산 비용이 싸고요. 따라서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방법은 대부분에 대한 다른 셀프 트레이닝 접근 방식에 비해서 훈련 시간의 오버헤드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리고 크로스핏 트레이닝은 인퍼런스 시간이나 완전 훈련된 모델의 파라미터스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실러리 프레딕션 모듈은 훈련할 때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태스크 러닝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CBT는 공유된 ByLSTM 인코더 위에 다른 작업에 대한 프레딕션 모듈을 추가해서 멀티태스크 러닝과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동안 랜덤하게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에 대한 라벨이 붙은 데이터의 미니 배치를 사용해서 슈퍼바이즈드 업데이트하고, 라벨이 붙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모든 과제에 걸쳐서 CBT를 공동으로 최적화를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을 인퍼런스하고 이제 억실러리 프레딕션 모듈로 예측 정보 학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번갈아서 수행을 합니다. 많은 과제에 걸쳐서 라벨링된 데이터들의 멀티태스크 시스템에서는 학습하는 데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셋에는 이제 하나의 작업만 라벨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CBT의 장점은 모델이 라벨이 붙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모든 과제에 대한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효율성과 훈련 시간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로스뷰 트레이닝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로스뷰 트레이닝의 모든 모델은 두 개의 CNN ByLSTM 센텐스 인코더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단어들을 이렇게 파싱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단어들은 이제 인베딩 벡터와 캐릭터 레벨의 CNN의 아웃풋으로 합쳐져서 표현이 되고요. 요 이제 벡터들은 이제 LSTM 이제 forward LSTM과 backward LSTM 이제 양쪽에 둘 다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은 이제 요거에 대한 아웃풋을 먼저 이제 나오게 되고, 두 번째 LSTM에서는 아까의 인풋이 아닌 좀 전에 나왔던 아웃풋을 넣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BT가 이제 시퀀스 태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퀀스 태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토큰에 대응되는 라벨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은 인코더의 두 레이어 출력 H1과 H2를 인풋으로 받아서 하나의 히든 레이어로 결과값을 직접 학습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Auxiliary Prediction 모듈은 이제 인코더의 두 레이어 중에서 첫 번째 결과인 H1만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H2는 H1을 인풋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이미 봐버렸다고 판단을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한된 뷰를 본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forward, backward, future, best에 대한 이제 각각의 계산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forward는 이 현재 토큰의 오른쪽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예측을 만들어내고 future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음 오른쪽 현재 토큰보다 더 현재 토큰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만들어내서 시퀀스에서 어떤 토큰이 다음에 올지 예측하는 대신 어떤 토큰 클래스가 다음에 올지 예측하는 뉴럴 랭귀지 모델처럼 작동을 합니다. 디펜던시 파싱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그래프에서 노드로 취급이 되고요. 각각의 단어는 다른 단어로 가는 정확히 하나의 엣지만을 받아요. 여기서 U는 head, T는 dependent, R은 relation입니다.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인코더로부터 생성된 분석할 헤드와 디펜던트에 대한 표현을 각각 분리된 히든 레이어에 입력을 하고요. 이 두 노드를 연결할 후보 엣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바이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서 확률을 만들고요. 수학적으로 이제 엣지의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바이리니어 분류기는 후보 관계의 특정한 가중치 행렬 WR과 모든 관계에 걸쳐서 공유되는 가중치 W를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전 디펜던시 파싱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단어나 포스트 태그, 이제 품사 태그가 아닌 입력으로만 단어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Auxiliary Prediction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Auxiliary Prediction 모듈을 추가를 하고 인코더의 H1 단방향 이제만 보고 엣지 연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헤드나 디펜던트의 일부만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서는 어텐션을 사용하는 인코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델 같은 경우는 바이리니어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어텐션 메커니즘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Auxiliary Prediction 모듈은 2개의 Auxiliary Prediction 디코더를 추가를 하고요. Auxiliary 디코더는 프라이머리 디코더와 인베딩, LSTM 파라미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과 소프트맥스 레이어 파라미터는 다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라벨이 붙지 않은 예제에 대해서는 이제 타겟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인풋 시퀀스에서 프라이머리 디코더로 빔 서치를 실행해서 이제 하드 타겟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먼저 7가지 태스크에 대한 스트롱 베이스라인 그리고 이제 라벨이 붙은 예제 이렇게 7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언라벨드 이제 라벨이 붙지 않은 예제 같은 경우는 1 billion word language model benchmark라는 곳에서 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모델 디테일 같은 경우는 언라벨 example에 대한 소프트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이 돌아갈 때를 제외하고는 드롭아웃을 트레이닝 할 때 적용하고 이제 오른쪽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워드 드롭아웃 그리고 버추얼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그리고 엘모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워드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만 훈련을 했고요. 티처로 행동할 때는 노멀하게 행동하지만 스튜던트로 행동할 때는 인풋 단어의 10%에서 20% 정도를 랜덤하게 리무브 토큰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인풋에 제한된 뷰에 모델을 노출한다는 점에서는 CBT와 유사하지만 데이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VAT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가상의 적대적 방향을 정의하고 이 방향을 이용해서 adversarial training을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요 경계를 이제 매우 부드럽게 변경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AT 같은 경우는 워드 드롭아웃이랑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아웃풋 워드 드로핑 대신 스튜던트 워드 임베딩에 노이즈를 추가하는데요. 이 특히 노이즈는 adversarial하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이 대부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엘모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로 교육된 대형 언어 모델에서 작업별 모델로 표현들을 통합을 했고요. 엘모 논문의 구현을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요거는 결과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CBT 자체는 모든 작업에서 이전에 발표된 최상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표 1에서 나열된 이제 이전 결과에서 태그 LM과 엘모만 세미 슈퍼바이즈드고요.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LSTM의 1024개 히든 유닛을 사용했다. 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는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CBT가 올바르게 분류했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올바르게 분류하지 못한 NER 예제예요. 우리는 워너 브로스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그 영화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알 수 있지만 워너 같은 경우는 훈련셋에서 사람의 이름, 성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워너 브로스를 사람으로 분류를 해요. CBT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워너 브로스를 사람으로 잘못 분류하는데 라벨이 붙지 않은 더 많은 데이터들에서 워너 브로스가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걸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CBT와 멀티태스크를 결합했을 때 기계 번역을 제외한 모든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일 공유 인코더 CBT 모델을 훈련을 했고요. 멀티태스크 학습은 세분화된 NER을 제외한 모든 과제에서 때로는 큰 폭으로 결과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제 요 논문은 매니태스크 NLP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런 이전의 연구는 복잡한 구조와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어요. 모델이 크고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 교육된 경우 단순한 파라미터 공유만으로도 효과적인 매니태스크 러닝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제 논문에서는 멀티태스크 학습은 엘모보다 CBT와 연계되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CBT가 모델이 하나의 과제를 학습하는 동안 다른 과제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이제 줄여준다라고 믿고 있고요. 멀티태스크 CBT 동안 모델은 모든 과제에 걸쳐서 라벨이 붙지 않은 예제를 예측하고 인공적으로 모든 과제에 라벨이 붙은 예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모델이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보지 않아요. 이제 이런 멀티태스크 학습의 셀프 트레이닝은 새로운 과제를 배울 때 기존 과제에 대한 예측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모델을 훈련하는 without forgetting 알고리즘과 유사하다고 하고요. 모든 과제에 대해서 라벨이 붙은 예제의 값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병렬이 아닌 한 번에 한 과제에 대한 CBT만을 계산하는 멀티태스크 CBT 모델을 훈련합니다. 엘모 모델이 주로 엘모 벡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데이터에 피팅된다는 가설을 세웠고요. 이건 아마도 모델이 여러 작업 간에 전달되는 효과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모델 제너레이션은 이제 모델이 훈련셋으로부터 데브셋과 일반화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동안 서로 다른 방법에 대한 데브와 트레인의 정확도를 도표로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CBT와 멀티태스크 러닝 모두 일반화를 향상시켜요. 동일한 훈련 정확도에 대해서 모델은 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 더 나은 데브 정확도를 가지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CG, 션킹, NER에 대해서는 100%에 근사하면서도 정확도가 계속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아마도 모델이 훈련셋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에도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여전히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피팅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확도가 개선이 되는 것 같다고 논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더 작은 멀티태스크 CBT 모델에 대한 결과도 보여주는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모델이 작아도
이제 일반화를 잘 하기는 해요. 보시면은 주황색과 거의 일치하게 그 개선이 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훈련셋의 훈련 진행을 더 일찍 끝내버린대요. 이거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해서 충분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델은 이제 보시다시피 트레이닝 데이터를 피트하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몰보다는 그냥 모델의 사이즈를 늘려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억슬러리 프레디션 모듈 에이블레이션 테스트에서는 시퀀스 태깅 과제에서 프레딕션 모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슈퍼바이즈드와 이제 CBT 보시면은 전부 다 CBT 쪽이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CBT에서 이제 forward, backward만 없을 때, 그리고 future와 past만 없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에이블레이션 테스트,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두 개 모두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future past가 forward, backward보다 forward, backward보다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는 이 논문에서는 아마도 인풋에 대해서 더 제한적이고 챌린징하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모델은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모델을 한 건데 모델이 액세스할 수 있는 훈련 데이터의 양을 변경해서 CBT를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 확장하는 방법을 살펴봤대요. 이제 당연하게도 순수하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학습에 비해서 CBT의 개선은 라벨링된 데이터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10%만 사용했을 때 개선이 CGG와 일반 슈퍼바이즈 러닝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라벨이 붙은 데이터의 25%만을 사용하는 접근 방식은 이미 100%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fully supervised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이는 CBT가 특히 작은 데이터셋에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라저 모델 이전 작업에서 대부분의 시퀀스 태그와 디펜던스 parser는 작은 LSTM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형 모델의 경우에는 성능 면에서 득이 되지 않았대요. 이제 슈퍼바이스드 접근 또한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것으로는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근데 이어 반대로 CBT 정확도를 사용을 하면은 모델 크기에 따라서 좀 더 잘 스케일링이 된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은 제한된 양의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NLP 태스크에서 더 크고 정교한 모델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Generalizable Representation입니다. 5가지 태스크에 대한 CBT 멀티태스크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코더를 프레이징한 다음에 6번째 과제에만 프레딕션 모듈을 학습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코더의 표현이 훈련 중에 보이지 않는 새 작업으로 일반화가 되는지를 테스트한 건데요. 프레딕션 모듈만 학습하는 거는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모델에서 가장 느린 부분인 인코더,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에르스트리엠 인코더는 각 예제에 대해서 한 번만 실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옥슬러리 프레딕션 모듈에서 프라이머리 프레딕션 모듈, 이제 인코더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딕션 모듈만 학습하는 것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멀티태스크 표현위에 있는 예측 모듈만 훈련하는 것은 엘모 임베딩 그리고 심지어 바닐라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능가하여 언어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특히 표현들은 느린 표현 학습 없이 새로운 작업에 대한 모델을 빠르게 훈련하기 위해서 스킵스업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인 CBT를 제안을 했고요. 모델은 라벨이 붙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자체적인 예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풋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확한 예측을 산출해내는 효과적인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합니다. CBT가 멀티태스크 러닝과 결합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7가지 NLP 태스크에서 훌륭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